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삼입니다. 세계사와 포개 읽는 한국 100년의 역사,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이모군란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우리 국가 지도부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이 비교사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다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우리를 계속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시각을 가질 때 우리 역사에 대한 보다 명료한 사료가 뒷받침되는 그런 새로운 그 역사 세계를 아마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그런 관점에 입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권이 이제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조선이 개항을 하는 이런 이야기라면은, 개항 이후에 조선도 뭔가 개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절실함을 많이 느끼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개화는 일본의 개화처럼 이렇게 꽃을 피우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이후에 지난 시간에 제가 후쿠자와 유키치의 그 서양 사정이라든지 학문의 권장 이런 게 일본 전 국민의 10분의 1이 그 책을 읽었다. 그리고 이와쿠라 사설단이 유럽을 갔다 와가지고 미국 해람실기라는 책 100권을 아주 국민들에게 아주 싼 값으로 공급을 해서 근대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시켰다. 그럼으로 인해서 개화를 추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함으로 인해서 개화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죠. 조선에서도 비슷한 노력들을 합니다. 개화를 하려고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실패했느냐? 그런 개화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이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너무 적다 보니까 개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을 못 쓰고 수구 세력이 반격을 하니까 곧바로 그냥 깨갱하고 이 개화의 그 동력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그 일들을 반복을 하면서 이 개화의 꽃을 피우지 못한 한일 간의 이런 차이가 발견이 됩니다. 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개화를 한번 해보자라고 총대를 메고 나선 사람은 의외로 고종이었습니다. 1876년에 2월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해에 수신사, 김기수 수신사를 일본에 파견을 해요. 그리고 1880년에도 2차 수신사를 파견을 합니다. 1881년에는 조사시찰단이라고 하는, 옛날에 이걸 신사유람단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건 정식 명칭은 아니고 요즘은 이제 조사시찰단이라고 하는 아주 엘리트 관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 이와쿠라 사절단 비슷한 이 사절단을 우리는 서양으로 못 보내고 일본으로 보내요. 서양으로 왜 못 보내냐면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두 번째로는 서양까지 보낼 여비가 없었어요. 세 번째로는 그 정도로까지 서양을 배워야 될 필요성을 절감을 못했습니다. 단지 일본의 메이지 유신으로 성공하는구나, 우리가 일본이라도 한번 배워보자 하고 일본으로 보낸 거죠. 또 같은 해에 이공계 기술자들을 청나라로 보냅니다. 이걸 이제 영선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화나 개방에 대한 가치관이 약했고, 또 주자성리학을 지나치게 맹신하는 수구 세력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로는 국가가 너무 가난해서 유학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부를 마치기도 전에 참 이런 얘기하면 좀 창피합니다. 국비 학생이 청나라 가서 이 여비가 떨어져 가지고 밥을 굶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다시 다 이제 공부하다 말고 다시 귀국시키고 이런 상황. 마지막으로 이제 수구 세력의 이 강력한 저항, 이걸로 인해서 결국 이제 개화의 싹이 잘려나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곡자 지식인들의 이 개화의 이 흐름은 하여간 미약하나마 조금씩 이어져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 1876년에 김기수 수신사를 일본으로 보냈는데, 참 이 김기수 수신사는 일본에 가서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재밌는 일을 많이 남겼습니다. 자, 고종이 김기수를 수신사로 파견을 하면서 내린 훈령은 뭐냐면은 일본에 대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 군사기술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와라. 국가에서 이제 그 파견한 사람에게 이제 훈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훈령에 충실하게 활동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아주 그야말로 완고한 그 수구 꼴통 주자성리학자의 아주 전형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신사가 이제 와서 야, 이 사람들에게 빨리 그 개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일본처럼 개화를 시켜야, 지금 뭐 러시아가 막 쳐내려올지 모르고 막 미국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동양 사람들이 좀 똘똘 뭉쳐가지고 외세에 우리가 저항을 하려면 일본 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니 조선을 개화시키고 청나라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이 동아시아 3국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외세에 대항을 해가지고 우리 독립을 좀 유지해보자 하는 이 동양 3국 제휴론 같은 것이 작동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일본 그러면 일본은 호시탐탐 한반도를 침략을 하고,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갖다가 붙인 이야기이고, 사실 이때만 해도 이 일본은 조선이 빨리 개화를 해서 러시아 세력이라도 좀 막는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이제 개화를 소개하려고, 사실 이때 이 수신사 파견 비용 다 일본이 됐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줄까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여기 가고 탁 프로그램을 짜서 줬는데, 김기수라는 사람은 내가 거길 왜 가야 돼? 이거 다 거부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고종이 신생이 일본에 대한 정보 수집과 군사기술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와라 그랬는데, 가서 수신자가 가가지고 견학조차 안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화도 조약의 실무협상 책임자인 모리야마 시게루가, 아니 일본까지 오셔가지고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다른 건 좋다. 그런데 군사시설, 산업시설은 반드시 구경해가지고 귀국이 좀 부강해져야 러시아나 이런 사람들의 침략을 막을 거 아니냐. 당신은 이래가지고 나라 지키겠느냐. 이래가지고 간신히 설득을 해가지고 아주 거듭된 간청에 못 이겨가지고 억지로 가서 연합훈련, 병사학교, 포병학교, 본창, 이런 데만 그냥 건성으로 봤어요. 가서도 구경하더라도 몸만 수그러울 뿐 이익되는 게 없는데 내가 이거 꼭 가야 돼? 이러면서 갔으니 그런 시설에 대해서 그냥 건성으로 봤겠죠. 요 사진, 요 그림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 사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라 이제 이 화공들이 이제 그 장면을 이제 그려가지고 보도를 한 건데, 일본에 간 수신사가 옛날 그 조선통신사처럼 이러고 다닌 거예요,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 수신사 일행이 파견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의지국으로서의 뭔가 위엄을 갖춰야 된다 그래가지고 절반이 의장대예요, 또 취타대 이런 걸 보냈어요. 이런 걸 하고 일본 거리를 지나가니까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원숭이 구경하다 진짜 구경하고 이런 그 장면입니다, 이게. 일본 산업체를 구경을 한 다음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느냐. 기이하고 과도한 기교를 부린 서양 야만인들의 과학기술, 이건 우리 따라 배우면 안 된다. 이렇게 거기다 써놨습니다. 자기 기록에다가. 이 사람이 일본을 시찰하고 나온 다음에 일동기후라는 책을, 이 수신사나 이런 사람들, 통신사나 이런 사람들이 외국을 갔다 오면 전부 이제 기록을 해서 정부에다가 제출하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느냐. 일본이 추구하는 부국강병은
외국과의 통상이 핵심인데 이 통상을 외국과 하게 되면 돈은 천하게 되고 물건은 귀하게 되어 이 일본은 반드시 실패할 거다. 그래 우리 일본을 따라 배우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아마 조선 주자성리학 이 수구 꼴통에 아주 전형을 수신사로 보냈으니 그래도 고르고 골라서 뭔가 일본 사정을 좀 어느 정도 배울 만한 사람을 보냈다는 게 이런 정도였으니까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게. 아니 그러면은 이거 뭐하러 보낸 거예요 이거. 김 교수님 이거 이 수신사 이거 왜 간 거야 이러면.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일본 제국의 초대 박물관장을 지냈고 이 주미 일본 대사를 역임한 이 구키 유이치라는 아주 일본의 저명한 철학자하고 김기수 수신사가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도 꼴통 같은 얘기를 많이 하니까 구키 유이치가 열받아가지고 귀국의 학문은 전적으로 주자만 숭상하느냐 아니면 다른 학문도 숭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김기수가 우리나라는 500년 동안 오로지 주자만 숭상했다. 주자를 어기는 사람은 다 난적이라는 제목으로 처단했고 국법이 엄중해서 상하귀천이 다 주자만 숭상한다. 당신 뭐 외국물 먹고 왔다고 이상한 짓 하는데 조선 같으면 당신 바로 모가지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고르고 골라서 보낸 엘리트 관료가 이런 정도니 참 이 상황에서 개화를 한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일동기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본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뭐 몇 군데만 가고는 또 요지부동이고 또 거기다가 이 김기수가 수신사는 체류 일정을 15일 이상을 체류해서는 안 된다라고 고집을 피워가지고 서둘러 귀국을 했어요. 결국 그 날수로는 28일간을 체류했는데 갔다가 온 다음에 이제 고종에게 수신사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보고를 한 내용이 왕조실록 이런 데 남아 있어요. 고종이 이제 막 묻습니다. 문견별단이라는 거는 외국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을 해가지고 왕에게 이제 올리는 내용인데 거기에 말할 거 있으면 자세히 말하라. 그러니까 김기수가 별단이 안 할 게 없습니다. 뭐 구경한 게 있어야 뭘 알아든지 말든지 하죠. 임금이 일본이 열국과 통상한다는데 각국 사람들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각국 사람들이 다 똑같아가지고 혹 보더라도 어떤 나라 사람인지 판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고종이 일본에 양학자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면 김기수를 가서 뭐하고 온 거죠? 고종이 자기왕을 보았느냐. 자기왕이라는 게 성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성량이 굉장히 귀해가지고요. 우리는 성냥도 못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이거 성냥을 다 수입해 왔어요. 김기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혹 보더라도 배워 알 수 없어서 처음부터 묻지 않았습니다. 고종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본 이후 우리나라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혹시 들은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들은 것 없습니다. 총의 길고 짧으면 어떠냐? 육혈포, 이 권총 이렇게 얘기하니까 육혈총은 못 봤습니다. 다 모른대요, 다. 우리가 개항에서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일본과 조선, 그 다음에 조선과 청나라, 청나라와 일본이 주고받은 모든 외교 공문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 한중일 삼국 관계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아주 자세히 연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근대 일선관계 연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한 권 두께가 거의 막 900페이지 이상 되는 뭐 이렇게 두꺼운 책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부아시 기요시라는 사람이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로부터 연구자금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딱 보는 순간 조선총독부가 야 이거 그 공개됐다는 큰일 나겠다.
그 정도로 이 근대 일성관계 연구라는 책은 굉장히 이 실증주의에 입각해서, 실증주의라는 건 자료에 입각을 해서 뭐 이런 걸로 무슨 이념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분칠되지 않은,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팩트만을 가지고 정리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불리한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총독부가 자금을 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판금을 시키고, 이건 학자들 연구 자료로만 써라 그래가지고 이게 오랫동안 이게 공개가 안 돼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게 그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책값도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여기 이 책을 쓴 다부아시 기요시는 일본 사람이긴 한데 굉장히 이 랑케류의 실증주의 입장에서 쓴 그런 굉장히 좀 괜찮은 책이에요. 여기에 김기수의 이 수신사의 그 임무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혹독하게 비판해 놨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수신사가 조정에 들어와서 복명할 때 국왕은 일본의 군사, 병기, 전신, 기차, 기선에서부터 화폐 주조와 농기구 제조에 이르기까지 호기심 가득한 질문을 거듭을 했다. 근데 수신사 김기수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서록 보더라도 갑자기 배울 수는 없었기에 애초에 묻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행은 저들의 강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가는 것이라는 뜻을 보이기 위해 기술에 관해서는 한 번도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안 했는데 그쳤다. 야, 이따위 인간이 다 있냐, 이런. 다부아시 기요시가 일본인이지만 정말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이고, 그때 가서 좀 배워가지고 일본처럼 개화를 해서 한국하고 조선이 힘을 합쳐가지고 외세에 대응을 하고 그랬으면은 동아시아가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 너희네 나라 이렇게 일본의 식민지가 안 됐을 거 아니냐. 도대체 조선 지도부는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뉘앙스가 아주 짙게 깔려있는 이런 기록들이 저기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요, 근대 일성관계 연구만 제대로 들여다봐도 지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아주 극악무도한 반일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 부분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일본이 무슨 생각으로 조선과 교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비교적 정말 그 사료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벽돌책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 잠안 오실 때 한 페이지씩 읽으시면 좋지. 공부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고종은 야, 우리도 한번 그 개화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수신사가 가서 헛방만 날리고 왔지만 고종의 그 어명에 의해서 개화부서인 통리기무화문이라는 것을 출범시킵니다. 그리고 현판을 직접 써서 하사를 하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지금까지만 해도 그냥 관리 그러면 전부 글을 읽는 사람들 위주로 선발을 했다면 이 통리기무화문에는 야, 이거는 개화하려면 기술이 필요해. 그러니까 기술자들을 중인 계급의 사람들, 수문장 이재마, 이 사람은 한의사고, 별성군관 이동인, 이 사람은 승려고, 이 신분이 낮은 개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통리기무화문 제1호 안건으로 청나라에다가 이공계 기술자인 영선사를 파견하고, 일본에다가 조사실찰타를 파견하고, 그리고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자. 그리고 군제를 개편하고 서양열강과 수교를 하자라는 것을 여기서 결정을 해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고종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죠. 고종이 완전히 또라이 짓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열심히 자기도 하려고는 했어요. 하려고는 했는데 그 생각이 오래가지를 못해서 문제였다 이거죠.